동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신원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동국대의 시험시간은 모두 100분이고 100분 내 통상적으로 1500자 정도의 답안 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문항별로 제시문의 개수가 많은 만큼 역시 서둘러서 시간 내 답안 작성하는 연습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이고, 문제의 답안은 OMR 답안지에 표시된 번호에 맞춰 작성하라, 답안지 뒤바꿔 쓰지 말라, 이런 뜻이 될 것이고, 동국대의 경우 글자 수를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띄어쓰기를 포함한 그 글자 수가 미달하거나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동국대의 경우 제시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제시문을 400자 내에서 압축해서 평소에 쓰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줄줄이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늘어놓고 이렇게 시험장을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수험번호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하나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이고,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 사용이 가능한 만큼 비심의 샤프로 또박또박 눌러서 답안 작성하십시오. 볼펜으로 무리하실 필요 없을 것이고, 답안 수정 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는데 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 지우개까지 전부 다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우개와 연필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준비물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공통입니다.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이나 이와 관련된 또 신상을 암시하는 불필요한 표시하면 감점 처리된다. 동국대는 관대한 편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시험 끝 하고 이런 이모티콘, 문제 열나 어렵다 이런 식의 이모티콘, 그리고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부성 발언, 그리고 교수님 동국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모두 다 실격 혹은 감점 사유가 되는 만큼 절대 불필요한 짓 하지 마시고 시험장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대 문제를 아주 개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 3개의 문항입니다. 400자, 400자, 그리고 600에서 700자 정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중이지만 문제는 이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압축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항상 관건인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어 수리지문 출제되지 않고 도표는 간혹 출제되지만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독해와 독해 적용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서술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혹시 견해를 쓰라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토대로 전개하는 만큼 독해와 독해 적용의 그런 출제 유형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제시문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일단 문제 1번과 2번, 3번 모두 제시문이 2개에서 5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문제 3번이 긴 글을 요구하는 만큼 제시문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해 적용, 그리고 3번은 종합적인 유기적 결합 서술 이런 요구를 주로 많이 하고, 문제 1번에 문학지문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문학지문이 출제될 경우 내용과 줄거리 절대 쓰지 마시고 그것을 한두 마디 말로 간결하게 딱 정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석, 공통점, 차이점, 장단점 이러한 답안을 곧바로 작성한다는 기분으로 원고지 전개해 주셔야지, 다른 대학에서 흔히 쓰듯이 제시문 가에선 뭐라고 말한다, 나에선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잔뜩 늘어놓다 보면은 막상 장단점을 쓸 수 있는 원고지 분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고, 무조건 답부터 먼저 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되 답을 쓸 때 뭐 제시문의 키워드를 먼저 간결하게 이렇게 도출해내서 이것을 활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문제 1번은 분석하라, 공차 혹은 장단서술 이런 것들이 선보인다면, 문제 2번은 이보단 살짝 복잡하게 이렇게 견해라든가 이때의 견해도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전개하라, 그리고 분석하라, 이 경우에는 중심 지문의 알파, 베타라는 3가지 개념만 빨리 추출하셔서 나머지 사례 지문 3개에 대해서 얘는 알파만, 얘는 베타만, 얘는 감마만 있다, 혹은 얘는 알파, 베타가 있지만 감마가 없다, 이런 식의 적용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 종합서술이 3번의 경우에는
분석, 비판, 대안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분석한 뒤 비판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이 경우 제시문의 키워드만 가지고 역시 압축해서 답안 작성하시되 문제 1번과 2번에서는 제시문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답안 작성하셔도 됩니다. 동국대 답안지에 그런 답안지 상당히 많지만 문제 3번은 제시문 가는 이런 식으로 짧게 제시문의 이름만 넣어서 답안 작성하십시오. 제시문의 내용은 절대 늘어놓거나 요약하지 말고 가는 뭐라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분석적 활용만 하시라. 그리고 한 가지 그 특이한 문제 유형이 올 모의고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바로 문제 3번에서 제시문을 5개 주고 주제를 잡아낸 뒤 분류하거나 이런 문제를 선보인 만큼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따라서 분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분류의 기준은 대학에서 주지 않는다. 내가 그 기준을 잡아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개괄적인 감을 잡으시고 좀 더 세부적인 동국대 문제의 경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08학년도 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 형태는 지금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따라서 동국대 유형은 사실 이때부터 거의 변함이 없었다. 물론 중간에 영어 지문을 잠깐 포함을 시켰다가 2013학년도에는 영어 지문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쭉 거슬러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2018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부터 이렇게 거슬러서 역순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2018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2017학년도 기출의 각 문항별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국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독해 적용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키워드만 잡아내서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반드시 압축 서술을 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2017학년도 1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량은 400자밖에 되지 않는데 가나의 공통점, 차이점, 공차를 쓰고 가나다라를 통해서 분업이었죠. 분업의 이중성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400자 내에 모두 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을 쓰듯이 가는 뭐라고 말하고 나는, 다는, 라는 이런 제시문을 쭉 요약해 놓고 난다면 막상 공차 서술 그리고 장단 서술은 모조리 놓치는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일일이 절대 요약하지 않고 아예 제시문 언급을 다 빼셔도 됩니다. 다 빼버리고 이때는 분업과 특화였었는데 분업과 특화는 어떤 면의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분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곧바로 답안만 작성한다. 역시 문제 2번에서도 400자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의 중심 지문으로 나머지 나다라를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지문은 어떻고 나다라겠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라는 어떻다 이렇게 쓰면 400자 다 차버립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어떠한 키워드 알파, 베타, 감마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라는 어떻다 아니면 이것의 나다라를 다 빼버리고 나에서 말하는 중심 개념을 곧바로 끄집어내서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분석된다. 알파라는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곧바로 답안 작성 서술하라. 이 부분 반드시 1, 2번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문제 3번에서도 역시 600에서 700자 분량을 주면서 나를 토대로 가를 분석 그리고 비판한 뒤 역시 다를 토대로 대안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의 각각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공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2교시 문제에서도 가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나의 이론으로 분석하라. 그런데 나에서 알파, 베타라는 두 개념을 잡아내서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나의 어떤 개념으로 아니면 나도 빼버리고 이 개념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답안 전개 첫 줄부터 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
가나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는 공차 서술인 만큼 공통점 간략하게 언급하신 뒤 차이점의 양상 그리고 그 양상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차이의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그 내용을 개념화해서 압축하시면 될 것이고, 역시 문제 3번에서도 4개 제시문을 준 뒤 2 제시문으로 의미를 도출하고 그리고 한 제시문의 관점을 활용해서 하나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키워드만 다 추출해내고 그 키워드를 결합해서 내 글을 쓴다 이런 식의 감으로 역시 문제 3번을 접근하시되, 문제 3번의 경우 다소 긴 글인 만큼 다는 이런 정도 인용을 하십시오. 다는 어떠한 입장이고 라는 어떠한 입장이어서 이것을 결합했을 때 바로 문화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시각에서 나를 활용해서 나에서 말하는 어떠한 중심 키워드로 가지고 봤을 때 가는 어떠한 한계를 보인다 이런 식의 물어보는 지시사항에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답을 제시하는 서술을 한다. 이렇게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역시 이러한 패턴은 2018학년도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 이러한 문학 활동에 대해서 키워드를 활용해서 감상의 의미를 도출하라 그러면서 키워드 2개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이입하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 신선함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주력을 하셔야지 가나의 내용을 절대 별도로 요약하지 말고 감정이입의 측면에서 서술자에게 깃두라면은 이런 식으로 곧바로 답안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에서는 가나다라를 토대로 해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내적, 외적 관점을 가지고 하거라. 따라서 내적 관점의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외적 관점의 문제와 해결 방안 이것을 제시문의 키워드만 역시 잡아낸 뒤 곧바로 답안 속에 용해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나다라를 먼저 요약해 놓고 시작하시게 된다면 정작 물어보는 내용은 한 가지도 서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의고사에서 문제 3번이 약간의 특이사항인데 이러한 5개 제시문을 분류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 요약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관점을 도출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던 문제였습니다. 분류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분류의 기준을 잡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이고, 정리하게 된다면 문제 1, 2번은 아예 제시문 언급 없이 키워드만 가지고 작성하라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도 그런 답안지를 대부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을 모두 포함시켜라. 반드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것이 감점 사유가 된다. 키워드를 가지고 유기적 결합을 하되 반드시 압축해서 원고지를 아껴 쓰거라. 이와 함께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의 비교, 분류, 적용, 분석, 비판 및 대안이라는 다소 복잡한 지시사항을 주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유기적 결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어진 제시문을 먼저 요약해 놓고 시작하지 말거라. 다만 3번에서는 제시문 가는 이런 정도로 짧게만 인용하면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거라. 이렇게 1, 2, 3번을 정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당부 말씀드린다면 잔소리 같지만 모든 제시문 짧게 의미만 처리하시라. 절대 늘어놓지 마시라. 그리고 주제 첫 문장도 아니고 사실은 키워드를 곧바로 들이대는 답안지를 쓰거라. 뭐에 따라서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키워드를 들이대거라. 그리고 문학지문이 있을 때 보여주기를 반드시 키워드를 추출해야지 그것을 요약하거나 줄거리 늘어놓게 된다면 원고지가 한 칸도 남아나지 않는다.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지 사절 안배에서 구성하십시오. 특히 3번의 경우 뭐뭐하고 뭐뭐한 뒤 뭐뭐하라 이런 정도의 3단 혹은 2, 3단 구성이 되는 만큼 두 문단 정도로 끊어 쓴다 이런 기분으로 임하시면 될 것이고, 글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시켜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자로 나중에는 5분 남았습니다 이 말에 놀래서 날려 쓰는 답안지는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부호를 공개 해설에 짧게 올려놨는데 사실 연필이 허용되는 대학에서 자기만 부득부득 볼펜으로 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연필을 가지고 시험을 볼 것인데 하물며 학생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연필과 지우개 준비하시고 연필은 비심이 진하고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또박또박 눌러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대 옥상 캠퍼스입니다. 야경이 훨씬 더 멋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